또 영상 올라가면 그럴걸요? 다 이 레드오션인데 다 끝물인데.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레드오션 근데 끝물 아닌 사업이 있나요 지금? 다 레드오션이고 다 끝물이고 근데 거기서 살아남는 분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고 살아남기 위해 그만큼 자기가 시장 조사를 하고 그에 맞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렌탈 스튜디오 4년째 운영 중인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그 렌탈 스튜디오를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니까 네. 렌탈 스튜디오가 어떤 건가요? 보통은 이제 촬영하는 목적에 맞게 공간을 빌려주는 사업을 말해요. 네. 그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저는 원래 프리랜서 PD로 일을 했었어요. 그러면 현재는 그 일을 그만두신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원래 본업이고 스튜디오가 부업인데 네. 지금 약간 이게 뒤바뀌어가지고 네. 스튜디오에 투자하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아지긴 했습니다. 뭐 렌탈 스튜디오 하게 된 뭐 계기가 뭐예요? 제가 이제 PD 일을 하면서 네. 스튜디오를 진짜 많이 다녔어요. 되게 다양한 스튜디오를 갔는데 사실은 그때는 그분들이 뭐 공간 이렇게 빌려주고 그분들이 상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은 돈 진짜 쉽게 번다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아무래도 이제 프리랜서 PD라고 하셨으니까 네네. 급여 부분이 약간 불규칙하셨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게 좀 힘들어서 사실 스튜디오를 생각한 것도 있어요. 아, 영상 프로젝트 네. 특성상 PD라는 일 자체가 막 바로바로 달마다 돈이 입금되는 게 아니고 그 프로젝트가 끝날 때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광고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가 다 끝나고 막 3개월, 6개월 제 입금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막 진짜 어떤 달은 수입이 아예 제로라서 막 전달에 벌었던 거 막 이렇게 끌어다 쓰고 이게 고정 수입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싶어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잘 아시나요? 네. 여기가 정확히 어디쯤이에요? 여기가 이게 도산공원이고요. 제 부산공원이요? 네, 이쪽으로 가면 이제 압구정 로데오역이 나와서 네. 그 도산공원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와. 되세요. 여기 몇 평이에요? 여기는 120평이요. 110평이요? 네, 120평이고 룸 4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때 지하네요? 네, 완전 지하예요. 보통 이게 렌탈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자연광 들어오는 네. 2층 이상부터 이렇게 많이들 선호하지 않나요? 이제 그런 게 네. 쇼핑몰 위주의 네. 촬영 타겟을 생각하시면은 자연광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아. 저는 애초에 쇼핑몰 타겟은 배제했었어요. 저는 영상 촬영 팀을 받고 싶었고 영상 촬영 팀은 아무래도 채광이 있으면 더 편집할 때 불리하시거든요. 나중에 후반 편집할 때 빛이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오히려 차단하거나 암막 커튼 치고 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그리고 소음 문제도 있고 해서 그냥 아예 지하로 매물을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A룸이랑 D룸에서 예약이 있어가지고 오늘 예약 조건인가요? 네, 맞아요. 사실 지금 비수기여가지고 네. 예약이 없는 편이에요. 저도 많이 봤어요. 유키즈에서 봤었고. 유키즈 온 더 블럭 팀으로 많이 생각해 주시고 네. 아니면 뭐 구글 넷플릭스에서도 많이 촬영해 주시고 예. 여기 오징어 게임 배우분들도 오시고 많이 오셨었어요. 예. 그분도 왔었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배우분. 우영우 배우님도 오셨었어요. 네, 우영우 배우님, 강태호 배우님. 여기 이제 호리존으로 보통 사용하시는 공간이고 사실 여기는 특색 있는 공간은 아닌데 네. 제가 저희 스튜디오 차별점을 넣으려고 양쪽을 텄어요. 그래서 뭐 A, B를 같이 쓰시는 경우도 있고 B, C를 같이 쓰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쪽만 이제 유일하게 자연광이 들어오는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보통 사진 촬영, 화보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해 주시고 최근에는 그 라미란 배우님 출연하셨던 정직한 후보 2 거기 포스터 촬영 여기서 진행하셨었고 여행도 진짜 많이 오시네요. 네, 아무래도 미치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거를 시작하셨을 때 그걸 다 예상하고 계셨어요? 여기서 하면 이런 수요가 많겠다라는 거를? 네, 그거를 좀 작정하고 들어온 거기는 해요. 왜냐면 제가 이게 두 번째 스튜디오인데 처음 그래요? 스튜디오도 강남 신사동에서 40평 스튜디오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연예인분들 수요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다음 기회에 올게요 이렇게 하고 저희는 스텝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스튜디오를 만약에 이사를 하게 되면 그거보단 좀 큰 곳으로 가야겠다 하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럼 거기서는 어느 정도 운영하셨어요? 거기 2년 운영하고 네. 이쪽으로 이사 와서 여기도 지금 2년 됐습니다. 원래는 사실 한 1년만 해보고 안 되면 접어야지 이랬는데 1년 딱 지난 시점에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뭐 이제 개인 유튜브 하시는 분들, 뭐 OTT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좀 잘 되면서 그런 촬영 컨텐츠들을 다 이제 많이 찍으려고 렌탈 스튜디오로 대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최근에는 뭐 틱토커 하시는 분들도 네, 틱톡이나 그 릴스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약간 시기랑 제 타겟이 좀 잘 맞아떨어진 경우인 것 같아요. 이 사업성을 조금 확인하시고 네네. 결정을 하신 거네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엔 작정하고 했습니다. 원래 그래서 출근하면 예약 그 저희 게시판에 새로 들어온 거 있나 확인하고 네. 스케줄 문자 보내드리고 아침에 인스타 하나씩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건데 네. 스토어에 등록을 안 하셨더라고요. 네이버 스토어, 스마트 네. 스토어요? 네,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서 그럼 스토어 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올리시잖아요. 맞아요. 그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올리면 일단 가격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다른 데보다 사실 좀 고가인 스튜디오이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막 2만 원대, 심지어 1만 원대 스튜디오들도 많은데 저희는 기본이 5만 원 이상이 넘어요. 시간당. 네, 시간당. 제일 저렴한 룸이 7만 원 룸이고 호리존 같은 경우는 시간당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네. 물론 이제 3시간 이상 이용하시면 할인 적용해서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룸을 여러 개 이용하시면 할인 적용이 되기는 하는데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단가가 좀 있는 스튜디오이다 보니까 굳이 막 그렇게 가격 비교가 되는 스페이스 클라우드나 뭐 이런 곳에 올려가지고 그렇게 유입되는 손님은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다 그냥 저희 공간 자체 보시고 이렇게 예약 주시거나 재방문해 주시거나 입소문으로 이렇게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럼 그것도 이제 인원 추가에 대한 또 추가금이 있나요? 아니요, 저희는 인원 추가비는 따로 받고 있지는 않아요. 영상 촬영 타겟이기 때문에 네. 사진 촬영보다는 인원분들이 많이 오시는 편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아티스트 연예인분들이랑 같이 하시는 촬영은 뭐 스타일리스트 분들, 헤어 메이크업 실장님, 매니저님 하면 이분들만 해도 벌써 4명이에요. 네. 근데 보통 스튜디오들이 4인 기준, 3인 기준 이러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그냥 인원 추가 비용 없다. 여기 스튜디오 오실 수 있는 인원이면 마음대로 오셔라. 단지 금액이 조금 높다. 이렇게 해서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저도 이용했던 입장에서 그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저희도 모르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오시기도 하거든요. 갑자기 방문하시기도 하시고 추가금 나가고 막 PD 생활 하시면서 그런 불편한 요소들을 네네. 배제한 거네요. 네네. 스튜디오 이용을 하면서 제가 좀 이런 스튜디오는 되게 별로다. 이런 건 되게 좋다 했던 것들을 수용해서 반영하기도 하고 진짜 아닌 것들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영상 촬영 특성상 네. 스태프들 올 때 좀 몇십 명씩 오잖아요. 맞아요. 2, 30명씩 올 때 있잖아요. 맞아. 2, 30명은 기본이고요. 막 네. 진짜 방송 촬영 같은 경우는 5, 60명씩도 오시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10만 원 받고 후리존 빌려줬을 때 시설물에 대한 감각도 있을 거고 네네네. 이제 훼손 부분에 대한 보수 비용도 있을 거고 네네네. 그런 분들이 한 번 오시면은 못해도 8시간? 10시간씩 촬영을 진짜? 하세요.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한 룸만 안 빌리세요. 왜냐면 다른 룸에 손님이 들어오면 그것도 불편하시니까 전체 대관을 이용하시거나 옆룸을 같이 빌리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팀들이 한 번 오시면 못해도 뭐 200만원? 뭐 많게는 300만원? 이렇게 지출을 다른 하시니까. 분까지 다 예약을 해야 예, 되고 예. 그래서 절대 감가상각 뭐 이렇게 따져봐도 이 정도 금액이면 제가 PD 입장에서도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가격 책정을 했습니다. 이제 방송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네. 이런 비용 측면을 많이 걱정 안 하실 것 같긴 해요. 개인에 비해서는. 맞아요. 네, 아무래도 그냥 회사 돈이고 회사 돈이니까. 법카 쓰시고 이렇게 네. 하시니까. 예. 그래서 저는 타겟 자체가 개인 손님보다는 기업체 손님들이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월 연말정산이 있는 12월이라든지 1월 이럴 때는 매출이 좀 저조한 편이긴 합니다. 네. 그럼 평균 매출은 네. 지금 12월 절반 정도 됐는데 저희 지금 매출 현재까지 1,000만 원, 1,01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비수기라서 좀 저조한 편이고 저희가 고정 지출이 이제 월세가 가장 큰 부분이고 뭐 전기세, 뭐 세무사 비용, 마케팅비, 그리고 기타 뭐 이제 저희 소모품 휴지나 이런 거 사는 거 비용하면은 한 850 정도 나가거든요. 850에서. 월세 고정 지출 다 포함한 네, 비용이. 다 포함해서 한 달에 고정 지출 한 850 정도예요. 네. 그래서 이 850 제외한 나머지가 이제 순수익이 되는 거고, 이제 완전 성수기 때는 한 2,000에서 2,500만 원대 이렇게 버니까 매출로 따졌을 때 나머지 비용 제외하면
조금 언저리 이렇게 해서 제가 순수익으로 가져간다고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 그럼 성수기는 언제예요? 성수기라는 게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12월, 1월 빼고는 거의 다 비슷해요. 예. 예를 들어 OTT 서비스 어떤 것들이 뭐가 대박이 났다 하면은 그 관련 인터뷰라든지 관련 뭐 매거진 촬영 네네.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막 촬영이 몰리기도 하고 네. 저번 주에 오셨던 배우님이 다른 촬영으로 또 방문해 주시기도 하시고 아,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지금 이 컨텐츠가 뜨고 있구나를 좀 확실히 체감할 수가 있어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OTT가 강화될수록 네. 그 매출에도 영향이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컨텐츠 사업이 한국 컨텐츠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넷플릭스 잘 되네요. 네, 넷플릭스, 뭐 왓챠, 디즈니 플러스 이런 것들 티빙도 있고. 네. 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네, 이끌어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아직 다른 분들 도착 안 하셔가지고 대기하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쪽 첫 번째 정도 이용하시세요? 네. 보통 렌탈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들 선입던 이유가 이제 무인으로 할 수 있어서 네네. 그럼 무인으로 안 하시는 거 있어요? 무인으로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유인 운영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 마케팅 담당자라든지 광고 대행사 담당자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인사 한 번씩 하고 명함이라도 드리고 하면 그분들이 다른 촬영할 때 또 오시기도 하시고 되게 재밌는 건 여기 촬영할 때 촬영팀 감독으로 계셨던 분이 다른 촬영을 또 하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 촬영할 때 저희 스튜디오로 추천해 주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상주하는 게 영업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저도 인스타용으로 찍어놓습니다. 그래도 받아서 아예 포트폴리오 다 짜주시는 경우 이렇게 찍어놓으면 뭐 피드 올리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촬영 현장 모습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미리 이제 사전에 양해 구하고 이제 허락하신 분들에 한해서 촬영하고 이제 올리고 있어요. 근데 왜냐면 스튜디오는 여기서 촬영하고 간 결과물도 올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현장감 있는 사진을 올릴 때 사실 반응이 더 좋아요. 촬영 감독님들이나 이렇게 조명 감독님들은 이거 참고하셔서 세팅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 사진으로 대충 깊이가 이 정도구나 이렇게 가구를 배치하고 이렇게 찍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연출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서 현장 사진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월요일 지금 예약 가능하세요. 6시간 정도요? 네네. 만약에 BC 같이 하게 되시면 시간당 125,000원이고 인원 추가 비용은 따로 없습니다. 제가 문자로 안내 하나 넣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예약 문의가 들어와가지고 이번 달은 예약 총 몇 건인 거예요? 이번 달 1일부터 따지면 한 18, 19, 20 지금까지 20건이에요. 예약이 지금 20건밖에 안 되는데 아까 매출 1,0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예약 건수가 중요하다기보다는요. 그 이용하시는 시간과 네. 룸을 몇 개를 이용하시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최대 장시간 촬영했던 건 한 몇 시간 정도 돼요? 이틀 연속으로 밤새 찍었던 팀이 있어요. 그 웹드라마 네. 찍으셨던 팀인데 아침 6시인가 7시에 들어오셔가지고 네. 밤새 찍으시고 다음날 출근했는데 계속 찍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8시에 철수하셨어요. 얼마예요? 이렇게 해서 500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500이요? 네. 그러면은 사실 그런 팀, 2팀만 받아도 월세랑 고정지출 다 메꿔지는 거거든요. 기억하실까요? 네, 들어가셔가지고. 직원 없이 이제 혼자 일하시는 거죠? 지금은 그런데요. 저희가 지원 채용을 했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 왜냐면 제가 지금 다른 스튜디오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한동안은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럼 하나 더 오픈하시려고요? 네네네네. 어디로요? 거기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곳이고요. 네. 200평 정도 규모고 카페로 운영되고 있던 곳인데 거기를 개조해서 공장형 스튜디오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강주에 영상 촬영하시라는 수요가 있을까요? 그거를 제가 확실히 몰라가지고 네. 테스트를 좀 해봤었어요. 근데 필름메이커스라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로케이션들만 올리는 이제 공간이 있는데 거기 사진을 같이 올리면서 답사나 뭐 이제 예약 문의는 제 번호로 주세요 하고 제 번호를 이렇게 남겼던 거예요. 근데 3일 동안 한 6건의 예약 문의가 있었어요. 어떤 촬영권으로 예약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를 하게 되면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최소 3일 이상 아니면 한 달짜리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받으려고 OTT 서비스들 세트 촬영 같은 거나 아니면 기업 행사 같은 거를 타겟으로 생각했는데 방송 좀 큰 촬영 같은 것들 문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수요가 내가 생각하는 타겟이랑 결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같이 하자고 거기 대표님께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깔끔하게 써주세요.
주시고 가셨습니다. 오늘 촬영 오셨던 분도 연예인이시죠? 네, 저 여기 요즘에 송중기님이랑 이성기래 뭐지? 누구시죠? 이성민 배우님 나오시는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며느리 역할 나오셨던 박지연 배우님? 네, 예쁘시더라고요. 엄청 예쁘시네요. 다 정리하고 가시네요. 대표님 여기 창업하셨을 때 네. 투자 비용이 얼마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 스튜디오는 보증금 1억에 권리금 4천에 인테리어비랑 시설집기 포함해서 1억 7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네. 그럼 인테리어를 얼마 쓰신 거예요? 인테리어는 2천만 원 중반대 들어갔어요. 2천만 중반대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원하는 디자인이 이미 나와 있었어요. 여기 공간 매물 서치할 때부터 네. 이렇게 공간 구성을 하고 이런 컨셉으로 가자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서 그거를 업체 한 3-4군데 이렇게 뿌렸는데 다 1억이 넘는 거예요. 인테리어 비용으로 네. 견적 주신 게. 네. 근데 제가 1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반셀프로 이렇게 공사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인기통이나 숨고 뭐 이런 데 통해서 공정별로 이제 사람을 구해서 따로따로 공사를 하는 거죠. 자재 같은 거 주문할 때도 반장님한테 어떻게 자재 주문하면 되냐고 해서 제가 직접 주문 넣고 한 40% 절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재도 제가 나르고 철거도 비용 줄이려고 막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공사 3일째 됐을 때는 여기 만지면 따가울 정도로 네. 여기 다 벗겨지고 목 이런 데도 다 벗겨지고 네. 그럼 공사 기간 얼마나 걸린 거예요? 공사는 총 3주 했고요. 그 중에 2주는 이제 렌트프리 기간이라고 해서 임대료를 안 내고 여기 이제 공사 기간으로 받아서 했습니다. 공간 디자인 같은 경우도 네. 따로 배우신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벤치마킹을 하신 거예요? 공간 디자인은 전혀 배운 게 없고요. 네. 저는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디를 딱 벤치마킹 했다기보다는 핀터레스트나 구글 이미지 되게 많이 찾아보고 그러니까 막 단기간에 뭔가를 스튜디오를 준비해야지 해서 서치를 시작한 건 아니고 되게 오랜 기간 스크랩 해온 자료들을 가지고 같이 한 2년 동안 모은 자료들인 거죠. 여기가. 네. 그래서 되게 애정이 많아요, 공간에. 내일은 사진 촬영인가요? 네, 내일은 사진 촬영이고 만삭 사진 촬영 하나 그리고 애기 돌사진 하나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도 제가 원래 어디에 뭘 연결하고 하는지 아예 몰랐거든요. 네. 하면서 이제 4년 됐으니까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두 팀 이야기 있었잖아요. 네. 우리 매출 좀 여쭤봐도 돼요? 오늘 매출 75만 원이요. 이게 스튜디오 하시면서도 삶의 만족도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그 워라벨로 말씀드리자면 워라벨은 일단 없긴 한데 네. 저 삶 자체는 되게 즐거워요. 뭐 예전보다 프리랜서 일할 때보다 건강해지기도 했고 다른 것보다 프리랜서 할 때는 항상 이제 좀 쪼들리면서 살았거든요. 경제적으로? 네,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이제 미래를 당장 다음 달, 당장 내일도 예측을 못해서 네. 저축이니 뭐 예금 뭐 이런 거 아예 생각도 못하고 투자 이런 거 진짜 꿈도 못 꿨어요. 네. 통장에 막 빵원 찍혀있는 달도 많았고 그래서 막 결혼식 가야 되는데 축의금 낼 돈이 없어서 빌린 적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미래를 이제 구성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어가지고 전보다는 훨씬 삶이 좀 윤택해진 것 같기는 해요. 미래를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네.